가만입니다. 더 시저입니다. 어제 장은 상당히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필라델피아 반도체만 약간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매일 이 정도만 돼도 정말 주식 할만 할 텐데 말입니다. 근데 항상 이런 날이 계속 이어질 수는 없는 것이 바로 주식 시장인 것이죠. 그리고 오늘 현재 제가 영상을 만들고 있는 현재 풀이장을 상당히 좋게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즐겨야죠. 공포지수 체크하겠습니다. 74. 그리드와 익스트림 그리드의 또 경계선에 우리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하네요. 좀 더 익스트림 그리드로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공포지수가 74로 소폭 올랐습니다. 당장 오늘 밤이라도 공포지수가 80을 돌파하게 된다면 차트를 확인하고 롱 비중 20%를 매도할 의향은 있습니다. 하지만 왠지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공포지수 매매법, 공포지수 80이면 20% 매도, 비중 20%죠. 공포지수 75에 비중 10%까지만 진행이 됐고 아직 공포지수 80이 명확하게 넘는 상황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비중 20% 매도는 아직 미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또 어제 제가 영상에서 약간 헛소리를 좀 섞어가면서 구독, 좋아요를 해달라고 굉장히 사정을 했죠. 그러니까 구독자가 76명, 그리고 좋아요가 무려 403.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제 영상들을 쭉 봤는데 좋아요가 400이 넘는 거는 어제 영상이 처음입니다. 여러분, 좋아요 이게 할 수 있으면서 왜 지금까지 안 했습니까? 여러분,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안 되셨거나 무조건 좋아요는 눌러주세요. 제가 주식 초보는 아니지만 유튜브는 초보기 때문에 좋아요가 많이 오르면 뭐가 좋은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많으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앞으로도 좋아요는 필수적으로 한번 눌러주십시오. 아직까지 좋아요를 안 누르신 분들이 계신다면 제가 또 욕먹을 각오라고 한마디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큰 이슈가 하나 나왔죠. 미국 금융당국 SEC에서 비트코인 ETF를 승인하였습니다. 선언문을 쭉 읽어보면 뭐 투데이 그렇습니다. 승인했다는 얘기죠. 개인적으로 이 비트코인 ETF의 승인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자면 일단 나스닥의 파이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시장의 자금은 뭐 급격하게 뭐 늘어난 게 아니라 전체 시장의 자금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시장의 자금을 비트코인 ETF가 어느 정도 파이를 갖고 간 것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나스닥에는 악재입니다. 하지만 주식에 지분 싸움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맞는 예시는 아니지만 지분 싸움이 일어나게 되면 대주주들이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지분을 늘리려는 행위를 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비트코인 ETF가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자금이 비트코인 ETF로 어느 정도 흘러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나스닥의 세력들은 굉장한 손해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나스닥이 오를 수도 있다. 물론 단기적으로요. 단기적으로 비트코인과 나스닥의 지분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다. 비유를 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긍정론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나스닥의 호재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파이를 나눠 가져야 되기 때문에 나스닥에는 악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선언문을 참 길게도 써놨네요. 요약하자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하였고 이 조치가 비보안 상품인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ETF에 국한된다는 것입니다. 이더리움이 포함된 ETF는 아직 승인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더리움 쪽이 이더리움 관련 코인들이 오늘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이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비트코인이 지금까지 올랐던 이유는 바로 이 SEC 비트코인 ETF 승인 때문에 올랐는데 여러분 재료 소멸인 것이죠. 모든 코인과 주식은 기대감으로 오르는 것입니다. 재료가 소멸되어서 물론 며칠 더 단기적인 상승은 보일 수 있지만 조만간 코인 시장에 약간의 조정이 올 수도 있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오늘 밤 굉장히 오늘 밤의 메인 스테이지 엄청난 변동성을 보일 수 있는 CPI가 발표되죠. 제가 잘 맞춘다고 하는 노무라는 MOM 근원 CPI를 0.3으로 예상하고요. 인베스팅에서 제공하는 예보는 0.3 똑같이 나온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게 0.2인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0.3 노무라도 0.3 근데 헤드라인 CPI 같은 경우는 예보는 0.2 근데 노무라가 바로 0.3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가가 올랐다고 노무라는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MOM이 아니라 YOY 연간 대비입니다. 연간 대비요. 연간 대비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를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예보는 0.38 어쨌든 이전 대비 0.38로 내린 예보를 보여주고 있고 헤드라인은 일단 오른 수치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증시에 이 예보 수치는 선반영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보대로만 나와줘도 증시는 큰 급락은 없을 것이나 만약에 이 예보보다 근원 CPI랑 헤드라인 CPI가 예보보다 더 높게 나온다고 하면 오늘 밤 굉장히 큰 조정을 쳐맞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0시 반에 엄청난 변동성이 올 것 같습니다. 부디 잘 대응하시고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TQQ나 속스를 최근 가격으로 급하게 따라잡으면서 3분들은 어쩌면 지금이 익절 자리이나 긴 시간 동안 공포의 구간에서 TQ와 속스를 매수하신 큰 수익권인 분들은 뭐 그냥 언제나 그랬듯이 조정을
쳐맞아야겠죠. 푸덴크로션 0.82, CPI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며칠째 변화가 없고요. 나스닥 1배지수 일봉 차트입니다. 풀이장 현재 작년 말에 전고점 대비 0.55%로 근접해 있습니다. 거의 전고점인 거죠, 이제. 여기서 CPI 결과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엄청난 변동성이 예상됩니다. 엔비디아, 제가 뭐라고 했죠? 볼린저 밴드 상단을 돌파해서 둥둥 떠 있으면 일시적으로 볼린저 밴드 안으로 들어오려는 흐름이 나올 수가 있다. 제가 그려드린 추세선 여기까지 오늘 일시적으로 내렸다가 뭐 다시 오르든 뭐 다시 쭉 내리든 그것은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어쨌든 일시적인 조정이 나올 수 있는 엔비디아의 차트입니다. 우리 속슬은 좀 조심해야 될 차트죠. 환율 체크하겠습니다. 환율은 일단은 지금 현재는 내리고는 있으나 일목균형표 이 그물대에 벗어나야 돼요. 여기 있다면 언제든 위로 이 빨간 선을 넘어버릴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환율도 CPI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은 다 CPI입니다. 아직까지는 빨간 선 아래에 위치했기 때문에 모든 롱을 던져버릴 땐 아닙니다. WTI 국제유가 체크하겠습니다. 국제유가는 여전히 하락 채널 안에 있고요. 하지만 확실하게 저점을 높였죠. 이제는 여기서 증시가 조정 국면으로 들어간다면 국장의 정의주, 흥국석유, GSE, 대성에너지 뭐 여러 가지 많죠. 그런 종목들을 단타 또는 비중 있게 들어가야 될 타이밍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체크하겠습니다. 확실히 국제유가는 추세를 돌리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직 하락 채널 안에 있기는 하지만요. 테슬라 도대체 나를 얼마나 힘들게 할 것이니. 테슬라 연두색선 지지해줬고요. 하락 추세선에 계속 따라다니면서 저점을 낮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저는 더 힘들어요. 저는 테슬라를 추천했거든요. 테슬라 전용 영상만 3개나 만들었어요. 여기서 테슬라가 이 추세선을 깨버리고 급락이 온다면 저는 엄청난 악플에 시달릴 겁니다.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모두가 테슬라를 욕할 때 그때가 테슬라의 저점이라는 것은 여러 번 증명되었고요. 이때도 저는 샀습니다. 테슬라 본주를요. 이때도 엄청나게 욕을 먹으면서 샀어요. 하지만 다시 오르지 않습니까? 이때도 다시 오를 거라고 생각하지만 물론 추세선을 깨버리고 급락을 하더라도 저는 테슬라를 끝까지 믿고 홀딩할 것입니다. 여러분 주식은 깡으로 하는 겁니다. 깡이요. TQQQ 갭이죠. 이 갭을 발생시키고 급락이 나왔다가 현재 풀이장 상황에서 갭을 메꿨습니다. 이것은 TQ가 완벽하게 기술적 반등은 확실하게 전부 다 나왔다는 겁니다. 이제는 정말 모릅니다. 증시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갭은 반드시 메우고 간다. 갭을 반드시 메우고 다시 떨어진다고 한들 매우 정상적인 상황입니다. 갭을 메우고 올라줬으면 하는 간절한 기도를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기도가 끝났습니다. 올라주세요 이제. 속슬 일단 추세는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일단 파란색 추세선을 계속 위에 올라와 있고 중앙 21선 주황색 선을 돌파하지는 못하고 있으나 일단 돌파하게 되면 좀 더 상승은 나올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엔비디아가 상당히 지금 불안한 봉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존 버저 불즈 귀족에서 이제 왕족으로 올라섰습니다. 다시 황제가 되려면 전고점을 넘어야겠죠. 전고점을 넘고 볼린저 밴드를 뚫어버린다. 그러면 저는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불즈를 매도하겠습니다. 그동안 고마웠다. 조금만 더 힘을 내자. 불즈, 황제, 숏의 보조지표 보고 가겠습니다. 숏은 일단 스토캐스틱 K값이 D값을 아래로 돌파하면서 상당히 좀 안 좋은 상황을 보이고 있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안 좋은 상황을 보이는 김에 좀 더 안 좋은 상황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키움전사의 순매수 현황은 일단 현재까지는 SQQQ 올라와 있고요.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믿을 건 이거밖에 없습니다. 인간지표예요. 키움전사 SQ를 조금만 더 사주세요. 마지막은 주식 명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깊은 시장에 조정을 일으키는 요인이 무엇인지는 분명치 않지만 그런 깊은 시장에 조정이 없었다면 훌륭한 장기 투자자들은 대부분 그런 엄청난 수익률을 얻지 못했을 것이다. 피터 린치고요. 제 영상을 계속 시청했던 분들은 TQ와 속슬은 수익률이 50% 이상일 겁니다. 이러한 변곡의 시기, 불안한 시기, 도대체 미쳐버릴 것 같은 이러한 날들을 얼마나 많이 견뎠습니까? 오늘 만약에 급락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존버죠 뭐. 존버하지 못하는 자는 결코 엄청난 수익률을 얻지 못합니다. 앞으로도 오늘 같은 매우 불안한 날은 계속될 겁니다. 일주일에 몇 번씩 계속될 것이고 1년으로 따지면 최소 100일 이상은 불안한 날이 계속될 겁니다. 그런 날을 모두 견디지 못하고 매도하고 도망을 갈 것입니까? 훌륭한 장기 투자자는 조정을 견뎌야 합니다. 그럼 전 끝까지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